2017년 블레강의 동쪽 끝 반도를 가로지른다. 1996년 여름 불가리아 루포시 마을의 한 낡은 나무 의자에 앉은 여인이 눈을 감은 채 마지막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방가 판데바디미트로바. 세상은 그녀를 바바가라 불렀습니다. 그날 그녀가 남긴 말들 중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동쪽 끝의 반도에서 불이강이 흐를 때 네 마리 짐승이 그 땅을 나눠 가지려 할 것이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기록자들은 이 문장을 단순한 은유로 처리했습니다. 어쩌면 시적인 과장이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후 2027년을 앞두고 이 문장이 다시 꺼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낸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반도는 한반도라고. 그리고 이 말이 짐승은 이미 그 땅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박하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911년 오스만 제국 치아 불가리아 땅에서 태어나 12살의 모래 폭풍에 휩쓸려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눈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세상을 보는 능력. 그녀는 그것이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했고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42년의 일입니다. 불가리아의 차르 브리스가 직접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시각장애인 촌부의 오두막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르는 그녀에게 전쟁의 결말을 물었고 그녀는 유럽이 피로 물들것이며 수백만이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절정에 달했고 유럽은 역사상 가장 처참한 참화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하나씩 세상 앞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에 그녀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크루스크란 이름의 것이 물속에 가라앉고 온 세상이 이를 슬퍼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러시아 남부의 크루스크 도시에 홍수가 날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 마을은 괜한 공포에 사람들이 대피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2000년 8월 크루스크는 도시가 아닌 핵잠수함의 이름이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자랑이던 핵잠수함 크루스크호가 북해에서 침몰했고 승무원 118명이 저는 사망했습니다. 온 세상이 애도했습니다. 그녀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두 형제가 철로 만든 새에게 공격당할 것이다. 덤불 안에서 늑대들이 울부짖고 죄 없는 피가 솟구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세상은 멈추었습니다. 두 대의 항공기가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았고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부시 즉 덤블이었습니다. 철로 만든 새는 비행기였고 두 형제는 두 개의 타워였습니다. 늑대는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이 이토록 정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예언 목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소련의 붕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2004년 남아시아 대지과 쓰나미, 버락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말 속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전에 그녀가 사망한 것은 1996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5079년까지의 예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방대한 기록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2027년을 전후한 일련의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의 중심에는 이상하게도 그 작은 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반도에 있을까요? 바바가는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상징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추정자들과 기록자들은 2026년을 전후에 공개된 몇 가지 문장들에 주목했습니다. 동쪽 끝에 땅두 얼굴을 가진 반도 그곳은 강자들의 함이 만나는 교차로다. 불이 일치는 않더라도 온 땅이 그 열기에 뜨거워진다. 전문가들은 이 세 문장이 하나의 땅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반도, 반으로 나뉜 땅, 남쪽은 자본의 빛으로 북쪽은 고립의 어둠으로 갈라진 그 반도, 그리고 그 반도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네 마리의 짐승들, 즉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바바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이 짐승이 그 땅을 나눠 가지려 한다는 문장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지 지정하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해석을 들었을 때는 지나친 비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6년의 세계를 보기 전에 이야기였습니다. 파바는 유럽에 대해 특별히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들 중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유럽의 큰 나무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그 그림자 아래 살던 것들의 방향을 잃는다. 그녀의 추정자들은 이것을 유럽의 정치 질서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을 넘었었고 유럽 전역의 경제는 에너지 위기와 물가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는 균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동맹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큰 나무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바 방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면 그 동쪽에 있는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른다. 처방이 흔들릴 때 동쪽에서 무언가 불길한 것이 시작된다.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 등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동쪽에서는 실제로 불씨들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7년을 예언한 것은 바바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도 한국의 타너스님도 그리고 방가도 공통적으로 하나의 시기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2025년에서 2028년 사이입니다. 세 명의 예언자가 서로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타너 스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이 지나면 세계의 중심이 다시 동쪽으로 온다. 그러나 그 전에 동쪽의 땅은 한번 흔들린다. 을사년은 2025년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2025년이 지나고 찾아오는 2026년과 2027년은 이미 예고된 진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도스트라다무스 역시 수백 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구름이 동쪽 산맥 위에 걸리고 두 개의 다리 같은 하늘에 뜰 때 어느 한쪽이 반드시 떨어진다. 두 개의 달, 두 개의 나라 하나의 반도, 그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들은 이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바가 2017년을 전후에 한반도를 향해 남긴 예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기록 속에서 추종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5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쪼개진 뼈는 두 개의 뿌리를 갖는다. 그 뿌리들이 서로를 잡아당기면 뼈가 아프고 놓아 버리면 뼈가 죽는다. 이 문장을 처음 들은 불가리아의 기록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쪼개진 뼈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 문장을 분단된 한반도에 대입하면 섬뜩할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쪼개진 뼈는 남과 북입니다. 두 개의 뿌리는 각각 자신을 지탱하는 강대국들이고 뿌리들이 서로 잡아당기면 뼈가 아프다는 것은 강대국 경쟁이 격화될수록 한반도가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가장 무겁습니다. 놓아버리면 뼈가 죽는다. 어느 한쪽에 손을 놓으면 그 한도는 소멸한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곰과 용과 독수리와 뜨는 애가 하늘에 모이는 날 반도에 땅은 심판대에 오른다. 곰은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용은 중국을, 독수리는 미국을 뜨는 애는 일본을 상징합니다. 이인의 강대국이 같은 하늘에, 즉 같은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날, 그날이 바로 한반도가 심판대에 오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언을 들으면서 2027년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니네 나라에 의해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를 향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화약이 없어도 불길이 대포가 없어도 벽이 무너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눈에 보이는 땅을 흔든다. 바바가는 이 예언을 남기면서 인류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지 않아도 나라가 흔들리는 전쟁,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제 전쟁, 정보 전쟁, 사이버 전쟁, 그리고 기술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빛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를 삼키려 하고 어둠의 나라는 불로 답할 것이다.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해석은 자명합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빛으로 세계에 알려진 남쪽과 고립과 핵으로 스스로를 지키려는 북쪽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날 일을 바빠방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km는 시도와 불의 응답, 그것이 물리적 충돌인지 외교적 충돌인지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이 2027년을 향해 커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문장,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멈추게 한 말입니다. 반도의 땅은 작지만 그 운명은 바다만큼 크다. 그것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세계의 물이 바뀐다. 이 말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가. 그런데 지금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반도를 바라보면 그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지점에 있습니다. 동서가 만나는 교차로이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경계선, 그 작은 땅의 방향이 바뀌면 세계의 균형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아바 반가의 예언들을 하나씩 이어붙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2027년을 전후로 한반도가 전례 없는 소용돌이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용돌이는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유럽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바가는 유럽의 황폐화를 일찍부터 경고했습니다. 유럽의 들판이 잡초로 덮이고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에서 새소리마저 사라진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속도는 충격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은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와 경제 악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란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고 전선은 굳어진 채 해가 바뀌어도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의 도시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군사 지원의 필요감이 정치권 전반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나토의 균열입니다. 바바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방패를 들고도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날이 온다. 같은 동맹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2025년 이후 나토 내부의 현실을 묘하게 반영합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면서 동맹의 의미와 비용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방패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시대. 바바가가 예언한 그 시대가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 균열은 동아시아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방의 결집력이 약해질수록 그 공백을 메우려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바바방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쪽의 불이 작아질수록 동쪽의 바람이 더 세게 분다. 서방의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과 정확히 비례하여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바바가는 중국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란 용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하늘로 오르려 한다. 그러나 하늘에는 이미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이용, 중국이 세계 패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에 이미 자리를 차지한 것들, 즉 기존 패권 국가들과의 충돌이, 이 충돌의 전장 중 하나가 대만 해협이고 또 하나가 한반도입니다. 바바는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급을 남겼습니다. 용의 그림자가 반도 위를 덮으면 반도는 빛을 잃는다.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를 압도하는 상황.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바가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시점이 2017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바가는 미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접는 날 그 아래에 있던 것들이 떨기 시작한다. 미국이 동맹에 대한 관여를 줄이는 것, 바로 그 독수리가 날개를 접는 행위입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주한미군에 주던 비용 문제, 방위비, 분담협상, 해구산의 신뢰성 문제가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라는 날개 아래도 느꼈던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바방가는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수리가 멀어질수록 반도는 더 혼자가 된다. 그러나 혼자가 된 반도는 비로소 자신의 발로 서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문장은 공포와 희망이 공존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공포. 그러나 그 혼자됨 속에서 진정한 주체성이 태어난다는 희망. 바바가의 예언이 단순한 파국의 예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 문장이 보여줍니다.
이제 북쪽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파바는 한반도 북쪽에 대해 특별히 신중한 문장들을 남겼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예언들에 비해 더 짧고 더 어둡고 더 직접적입니다. 얼어붙은 땅의 불꽃은 작지만 그 파장은 바다를 걷는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도발이 가져오는 파장, 얼어붙은 땅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립된 땅. 그러나 그 땅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은 바다를 건너 세계를 긴장시킵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과 한도 미사일 발사는 매번 동북아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2017년을 향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바바가의 경고입니다. 그녀는 이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잠든 것이 깨어나려 할 때 그것을 막으려는 자와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가 동시에 나타난다. 잠든 것이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남북 관계의 급격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자는 국제사회이고 이용하려는 자는 그 혼란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강대국들입니다. 반도는 그 사이에서 지키는 운명입니다. 여기서 바바의 예언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들의 게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게임판이 된 나라는 게임이 끝나도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2027년 한반도를 향한 경고였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장을 읽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방가의 예언 중에는 경제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쪽에 장인들이 만든 것들이 세상을 채웠지만 그 세상이 뒤집히는 날, 장인들의 손은 갑자기 할 일을 잃는다. 동쪽의 장인들, 제조업과 기술, 산업으로 세계 시장을 채운 나라들, 한국이 그중 하나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으로 세계를 채운 나라. 그런데 세상이 뒤집히는 날 그 장인의 손이 갑자기 할 일을 잃는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는 지금 거대한 기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공급망은 지정학에 의해 재편되고 있으며 기존의 제조업 강국들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방가가 말한 세상이 뒤집히는 날이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집힘의 충격이 2017년의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예언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방가의 예언은 절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위기를 말할 때 반드시 그 위기 너머에 있는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재앙의 예고가 아니라 선택을 촉구하는 경고임을 보여줍니다. 반도에 대한 예언 중에서 희망의 언어는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부러질 것 같은 갈대가 폭풍에도 살아남는 까닭은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이다. 갈대 부러질 것 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깊은 한국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외침과 전란 속에서도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몽골의 침입,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 모든 폭풍 속에서도 갈 때는 살아남았습니다. 바바가는 그 뿌리가 2017년의 위기에서도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러질 것 같은 갈대라는 표현은 또 다른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군사력으로는 강대국들에 비할 수 없습니다. 경제 규모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이 오히려 유연성을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나무는 강풍에 부러지지만 갈대는 휘어졌다가 다시 서옵니다. 바바가 한반도에 대해 갈대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이 유연성, 이 회복력을 말한 것이 아닐까요? 그녀의 예언 중에는 젊음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늙은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서 새싹이 돋는다. 그 싹을 키우는 것은 땅속의 물이다. 문장을 한반대 맥락에서 읽으면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늙은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기성질서의 붕괴입니다. 그 자리에서 새싹이 돋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방식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을 키우는 것은 땅속의 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저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가진 창의성과
실용주의적 감각 그리고 문화적 에너지가 바로 그 절익일 수 있습니다. 바바가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래가 먼저 국경을 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따라간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음악을 듣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배우는 현실을 보면 예언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노래가 먼저 국경을 넘는 것, 문화가 외교보다 군사력보다 먼저 세계를 움직이는 것,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바바가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반가의 예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사실 선택입니다. 그녀는 미래가 고정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을 앞두고 한반도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일까요? 반가는 이에 대해서도 말을 남겼습니다. 갈림길에서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는 자가 살아남는다.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자신만의 길. 이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국익에 기반한 외교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그것이 마을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극도의 지혜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두 개의 불길 사이에 서 있는 자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불길이 동시에 그를 삼킨다. 바바가 이 말은 현재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이란 두 개의 불길 그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으면서 살아남는 법, 그것이 2027년을 향해 한국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이 딜레마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바바가는 그 다음 말을 했지 않았습니다. 두 불길 사이에서 살아남은 자는 결국 가장 센 부를 얻는다. 두 강대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통해 살아남은 자가 결국 가장 강한 영향을 갖게 된다. 이것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에너지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가는 에너지에 관한 예언을 여러 차례 남겼는데 그중 한반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땅속에 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하늘의 빛을 가진 자가 그를 대신할 것이다. 땅속에 불은 석유와 가스 같은 화석 연료입니다. 하늘의 빛은 태양 에너지와 재생 가능입니다. 화석 연료 없이도 하늘의 빛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새로운 세상의 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체적인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바가의 예언대로 하늘의 빛을 가진 자가 새로운 강자가 되는 시대가 온다면 화석 연료의 저주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2027년 이후에 한국이 찾아야 할 새로운 방향일 수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예언도 놀랍습니다. 바바가는 1996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그 끈 위로 모든 지식이 흐른다. 인터넷을 묘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더 흥미롭습니다. 그 끈이 무기가 되는 날, 강한 나라가 아니라 똑똑한 나라가 이긴다. 사이버 전쟁의 시대에 기술력이 군사력보다 중요해진다는 예언.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남는 것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똑똑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정보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예언의 실현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바바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간절한 기도처럼 들리는 문장이었습니다. 쪼개진 것은 언젠가 다시 붙는다. 그러나 억지로 붙이면 흉터가 남고 자연스럽게 붙으면 새살이 돋는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제적이거나 급격한 통일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통합, 흉터 없이 새살이 돋는 통일, 그것이 바바가 그린 한반도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도 그녀는 힌트를 남겼습니다. 뼈가 붙는 것은 뼈가 가장 아팠던 직후이다. 가장 아팠던 직후, 즉
가장 큰 위기를 겪은 직후에 화합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27년이 그 가장 아픈 시기라면 그 직후가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봐봐. 방가는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미래상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작은 반도가 두 대양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그 다리 위로 세상의 모든 것이 오고 갈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다리.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동서문명의 교량,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허브. 그것이 한반도가 가진 근본적인 잠재력이고 바바가 본 한반도의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바바가는 이 말 바로 앞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다리는 두 발로 서 있어야 한다. 발이 흔들리면 다리 전체가 무너진다. 두 발, 그것은 내부의 단결입니다. 사회 내부의 분열, 세대 간 갈등 이념, 대립이 다리 한 발을 흔들고 있는 한 반도는 두 대양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바바가의 이 경고는 외부의 위험만큼이나 내부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가장 어두운 밤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빛나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역설이고 2027년이 아무리 어두운 시간으로 다가온다 해도 그 어둠 속에서 빛이 피어날 수 있다는 조건부 희망입니다. 바바가는 1996년 8월 11일 자신이 예언했던 날짜에 정확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조차 예언으로 남긴 그 여인은 더 이상 새로운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말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중 한반도를 향한 것들이 2027년을 향해 하나씩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90일 테러, 크루스감 침몰, 소련 붕괴,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말 속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대한 그녀의 예언들도 단순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얼굴을 가진 반도 네 마리 짐승이 그 땅을 향해 모인다. 작은 반도가 두 대양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이 문장들이 실제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언은 언제나 결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은 바바의 말처럼 결국 사람의 선택입니다. 27년은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예가 한반도 어떤 의미로 기억될지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바 방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도 경고도 아닌 그냥 조용한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볼 수 있다. 눈먼 예언가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바가 수십 년 전에 한반도를 향해 남긴 모든 말들은 결국이 한 가지를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제대로 선택하기를 바라는 한 여인의 오래된 기도, 그 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가 2027년이라는 예언된 해의 의미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이야기를 가능하게